고고학으로 밝혀진 고대 이집트 미라의 비밀, 그리고 저주. 이번 시간은 이집트의 장례 문화, 미라의 비밀에 대해 낱낱이 풀어볼까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살아간다는 사후세계관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윤회 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그들의 신앙 문화에는 뛰어난 영술과 무력을 가졌던 사람의 시신을 보존하면 그 힘이 이승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라는 이집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럼 미라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 성직자들이 주관하는 세척과 정화의식. 시신이 미라 제작소에 도착하면 경사진 제작대에 시신을 옮겨 체액을 빼낸 후 성직자들이 시신을 깨끗이 닦아 정화 과정을 준비합니다. 고인의 정화 과정은 성스러운 이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신에게 성수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성진을 태운 연기로 고인의 몸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기름과 향료를 비롯한 갖가지의 진액을 사용하여 시신을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역사 속에서 투수께끼로 남을 뻔한 방부 처리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작업자들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고 세대를 거쳐 기술을 전수했기 때문인데요. 인간문화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이 기술은 단순 작업이 아닌 영적인 감성이 있어야만 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그리스 역사가들이 끈질기게 묻고 또 물어서 기록하고 또 현대에 와서 의학자들이 연구한 덕분에 역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방부 처리사들이 하는 일은 고인의 몸속에서 부패될 만한 장기를 모두 제거하고 방부 처리를 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지만 작업 과정에 있어서 영적인 감성이 있어야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단서가 장기 적출 도구와 카노포스 단지인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신을 훼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에서도 영혼이 존재하려면 육신이 온전하게 있어야 가능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뇌를 제거할 때도 코를 통해서, 장부를 꺼낼 때도 옆구리를 살짝 개복해서 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육신이 썩어 부패하지 않도록 특수한 약품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해박한 의학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따로 보관하는 카노포스 단지인데요. 앞에서 말했듯 이 또한 이집트 종교와 연관된 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심장만 꺼내지 않고 몸속에 넣어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심장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자 사후세계로 갈 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부 처리가 끝난 후에는 천연광물 나트론을 이용해 40일 동안 건조시키는데요. 그 작업이 끝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붕대 감은 미라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마포로 감싸는 과정입니다. 방부 처리사들이 붕대 감는 작업을 하면서 육신과 망자를 위한 부적을 올리고 성직자들은 육신이 악의 기운으로부터 보호받고 망자가 사후세계로 잘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런 작업이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왕가의 집안들만 받을 수 있는 입을 여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의식은 장례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망자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의식인데요. 자그마치 7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의식이 끝나면 황금으로 장식된 관과 석관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로 가져갈 보물과 음식을 넣어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이러한 장례 문화가 자리잡은 이유는 덥고 건조한 기후 때문이라 말하는데 이집트 상형문자에 따르면 5왕조 무렵 이집트 종교에 오시리스 신화가 도입된 후에야 미라 제작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미라의 기원으로 알려진 오시리스 신화는 참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의 최초의 왕으로 묘사되는데 그의 동생 세트가 왕자를 찬탈하려는 욕심에 자신의 형 오시리스를 토막내 살해하고 이집트 전역에 뿌렸다고 합니다.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위대한 주술사인 이시스는 남편의 몸을 되찾기 위해 이집트 전역을 여행하며 오랜 세월 끝에 몸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조각난 남편의 몸을 아마포 끈으로 묶어 다시 하나로 만들고 또 한 명의 강력한 주술사인 여동생 네프티스의 도움을 받아 오시리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의식 속에서 오시리스는 죽음에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시스를 임신시켜 자신의 후계자를 얻을 수 있도록 정력을 회복시키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호루스가 태어났다는 신화입니다. 오시리스의 생명을 되찾아준 의식은 본질적으로 최초의 미라가 된 방법을 묘사하는데요. 그래서 이집트 왕의 석관에서 종종 죽은 이의 생명을 되찾는 주술사인 이시스와 네프티스가 발견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미라 제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는 서구 문명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집트 문화는 그리스도교의 전파로 막을 내리면서 이교의 기념물은 모조리 파괴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미라의 저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서구 문명이 이집트 문화에 관심을 갖고 관광하면서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한 것입니다. 3000년 전 이집트의 공주 아몬라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평소 나일강을 좋아했던 그녀는 죽기 전 근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만약 자신이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영국인 관광객 4명이 거액을 주고 아몬라 미라를 구입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들은 전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속되는 사망사고 소식들에 곤란해진 영국 박물관은 런던 타임즈에 아몬라 미라를 공개 경매하는 광고를 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평소에 심령술에 관심이 많은 고고학자 윌리엄 스테드가 아몬라 미라를 구입하게 되고 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배에 싣는데 당시 최대 규모의 최신식 안전장치를 가진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불리던 그 배는 바로 타이타닉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의 몸을 벗겨서 구경하고 해부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원한을 품을 겁니다. 증산도에서는 척이 없어야 잘 산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원억을 지으면 척이 되어 갚고 또 남을 미워하면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는다고 말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원한이 쌓여 있을까요? 이로써 이번 시간은 미라의 비밀과 기원 그리고 저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피라미드의 비밀에 대해 다루려고 했지만 워낙 영상이 많이 있길래 하지 않고요. 이것으로 고대 이집트 편을 마치겠습니다.